네, 반갑습니다. 루트 컴뱃 시스템 총괄지도사범 김대영 원장입니다. 영상이 너무 오랜만이죠. 저기 유튜브 측에서 영상을 하도 안 올리니까 경고성 문구가 왔어요. 경고성 문구가 와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촬영을 하는데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몸이 지금 이 어깨 쪽에도 석회가 이만한 게 생겨가지고 치료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최근에는 이제 코감기인데 이게 독감 같기도 하고, 제가 예방주사 맞거든요. 백신 맞는데 갑자기 확 안 좋아져가지고 며칠 좀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했고, 예, 오늘은 영상을 저기 Q&A로, Q&A로 뭐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로 질문하시거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중에 몇 개 추려가지고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하고, 이제는 가급적이면 영상을 좀 꾸준히 올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본업 쪽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게 시간이 어떻게 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개인 수련 모임도 딱 멈춘 상태거든요. 개인적으로 지금 본업 쪽에 너무 바쁜 일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단짝 친구랑 하는 일요일 그 수련 모임도 둘이서 같이 하는 수련 모임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스톱한 지가 한 6개월, 7개월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올해 한 7, 8월까지 좀 멈추고 9월부터 하자고 이제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수련을 멈춘 상태라서 영상을 얼마나 자주 올려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몇 가지 질문 중에 이제 이 제가 택견은 영상을 올린 적은 없지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릴 때 배운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어디서 배웠냐, 뭐 배우고 싶다 이런 글들이 좀 많아가지고, 택견은 제가 이게 영상을 그 전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 택견이라는 명칭 자체가 통일된 명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태권도도 이제 이 택견에서 비롯돼 가지고 이제 뭐 이 얘기까지 하면 태권도의 기원에 대해서 막 논란이 생기니까 이거는 뭐 이 주제랑 상관없어서 뭐 얘기를 안 하고, 택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이제 제가 아주 어릴 때 배웠어요. 그 동네 사시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어. 네, 좀 뭐라 해야 될까, 뭐 철학하는 분 비슷하게, 뭐 이게 이제 뭐 손질 발질이라면서 이제 따로 배웠는데 뭐 돈 내고 배운 것도 아니에요. 네, 돈 내고 배운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위에 형님들이 워낙 이제 어릴 때부터 덩치도 크고 하여튼 좀 기질이 강하거든요. 좀 유명했어. 그 동네 일대에서 전부 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 형들한테 안 뒤지기 위해서 이제 어릴 때 막 혼자서 아침에 나가서 달리기 하고 막 운동하고 이랬어요. 그 이제 초등학교, 그러니까 우리 때는 국민학교잖아. 국민학교 때, 그 다음에 국민학교 들어가고 나서도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이 이제 어떻게 뭐 인연이 돼가지고 가르쳐 준 건데, 그때는 전 그게 택견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싸움 가르쳐 주는 줄 알았어. 싸움 이렇게 손질 발질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숨은 이렇게 쉬어야 된다 이랬는데, 좀 배우다가 몇 년 배우다가 이제 그게 흐지부지 됐어. 흐지부지 된 거고, 뭐 너는 뭐 선생과 제자로 모셔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80년대죠. 80년대. 네. 그때 전국적으로 택견 전수관이라는 곳이 언젠지 제가 너무 오래돼 기억이 안 나는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가서 도장에 가서 배우니까 이게 내가 옛날에 배웠던 게 택견이란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좀 배우다 갔으니까 그게 이제 택견인지도 모르고 배운 거니까 금방금방 곧잘 잘 따라했어요. 곧잘 잘한다 소리를 들었던 이유가 제가 운동신경이 좋아서가 아니고 조금 배웠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택견 그 있잖아요. 대학교마다 그런 뭐 무술 수련하는 동아리 같은 거 그거 좀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검도로 갈아탄 케이스인데 대한검도에. 근데 이제 택견이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이게 그 송독기용 우리 무형문화재인데 송독기용 밑에 이제 신앙선 선생님 근데 뭐 제자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제자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그 계보가 이어지는데 송독기용께서 하신 거는 중부지방이에요. 중부지방.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선시대 때는 택견이라는 단일 명칭이 없었어요. 단일 명칭이 없었었고 그냥 명절 때마다 씨름하고 같이 이 종합격투기 시합 같은 거야 일종의 그 시대 때. 왜냐면 차고 넘어뜨리고 이제 꺾고 이랬으니까. 근데 각 고을마다 그때는 뭐 이게 통신이나 영상 매체가 발달이 안 돼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그러니까 다 산발적으로 지역마다 그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또 태종 이방원 이제 왕이 이제 이 사병혁파 정책을 펼치면서 그 당시 때 무술 계파들이 전부 다 민간으로 스며들었어요. 아니면 군으로 흡수되거나. 예. 근데 그때 이제 이 맨손 무술청, 그러니까 씨름이나 이제 택견과 같은 형태, 그러니까 씨름은 그냥 아예 넘어뜨리는 형태고, 이제 주짓수, 그 택견은 이제 치고 꺾고 뭐 넘어뜨리고 이런 이제 지금으로 치면 종합격투기 시합처럼 그러니까 막 명절 때 서로 이제 이크 하면서 서로 시합 벌이고 스포츠 일종의. 근데 그게 명칭이 다 달랐다고 해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송독기용께서는 이제 서울 쪽에 중부지방의 전통 택견꾼이셨던 거고, 신앙선 선생님이 송독기용께 배웠나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신앙선 선생님께서 전국을 유람하면서 각 지역의 이 택견이라는 기술이 어떤 식으로 전승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습득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집대성을 하신 거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이제 뭐 신앙선 선생님께 배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위쪽 지방으로 올라가면, 서울을 기준으로 잡을 때 약간 위쪽 지방으로 올라가면 이제 발기술 위주가 많았고, 남쪽에 해안가 쪽으로 오면 그쪽은 희한하게 이제 손으로 꺾고 넘어뜨리고 관절기 기술이 많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무술도 일종의 문화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방이면 기마민족, 우리나라가 뭐 다 기마민족이긴 하지만 북방 쪽 기마민족은 말을 위해서 뭔가 하다 보면 발재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남방 쪽의 해안이면 배 위에서 이제 뭔가 난투극이 벌어져도 이게 배 위는 지면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차기 같은 게 잘 안 돼요. 결국은 서서 잡고 꺾든지 아니면 뒤엉켜서 넘어져서 꺾어버리는, 지금 주짓수나 유도 같은 형태. 이제 그런 형태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기술 체계가. 이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중심축이 되는 거는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죠. 활개짓이라든가, 에크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막 그게 뭐 전통 선생님이 야 너는 오늘부터 무슨 문파에 무슨 몇 대 제자니 9번 절을 하여라 뭐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고, 어릴 때 이제 하도 지금 거의 40년 전이잖아. 40년 전이니까 어릴 때 제가 이제 혼자서 막 운동하고 40년 훨씬 더 지났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어릴 때 그때 운동할 때 이제 와가지고 옆 뭐 동네 사는 아저씨 할아버지 비슷한 사람이 야 이거 숨 쉬는 거야 이런 거야 이러고 뭐 오만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배운 거라서 이게 뭐 책에도 없고, 저는 이제 그때 제일 짜증이 났던 게 호흡 관련된 부분을 배우다 말았어. 배우다가 단전 호흡이란 것도 저는 몰랐고, 그냥 숨 쉴 때는 이렇게 숨 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러면서 배운 건데, 계속 여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호흡이 막혀. 제대로 안 배우나니까. 근데 택견 전수관을 갔는데 택견 전수관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단전 호흡이나 이런 거 막 기웃기웃거리고 이제 찾아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어설프게 뭔가 배우다 말았구나. 예.
제 나름대로 뭔가 이제 이게 호흡을 안정화시키는 거는 뭐 요런 것들을 이제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뭔가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거창하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우리 무협 소설에 나오듯이 뭐 그런 개념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이 댓글로 그래도 예전에 그렇게 원형 그대로 뭔가 배웠던 것들이 잘 살려가지고 이제 전수가 되면 좋겠다 뭐 이렇게 글로 이제 좀 가르치는 거를 활동을 하신 게 어떻겠냐 이러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태권 하다가 태권 전수관 가기 전에 태권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태권 전수관에서 그렇게 하고 대학교 때까지 태권을 하다가 이제 검도로 간 거잖아. 그리고 왜 갔냐면 계속 갈망이 있었어요. 태권은 이제 그 당시 때는 이제 부류가 두 부류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송덕기 형하고 신한선 선생님께 배운 대학생 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태권도 한 7단 정도까지 하던 태권도 출신 이제 사범님들이 또 배운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대학생 무리들이 이제 배운 거는 솔직히 대학생들이 배워봐야 뭐 체계적으로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대학교 때 태권 동아리 했었고, 제가 이제 검도장에 검도 동아리 하는 분들, 이제 제 손이 똥서도 검도 동아리, 같은 대학에 검도 동아리 했고, 저는 이제 검도장에서만 했거든요. 한 선생님 모시고 20년 동안 검도장에서만 배웠는데 달라요. 레벨 차이가 나거든요.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그쪽 유파 쪽은 뭐 이게 원형 그대로 해가 지금 현재 뭐 태권 그 당시 때 90년대 때 뭐 이래가지고 뭐 이 협회를 인정 못한다, 태권 전수에 인정 못한다 해가 뭐 예법 태권 이름 불리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 걸로 알아요. 저는 아니 그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갈라졌다고, 갈라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협회 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권도에서 한 7단 정도 하셨던 이제 그 사범님들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또 태권 전수회를 만들고 또 도장을 만들고 이렇게 막 확장시켰거든. 근데 이제 예법 태권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뭔가 이제 본인들이 뭐 그렇게 오랫동안은 아니겠지만 뭐 그 중에 뭐 오랫동안 수련 배운 분도 있겠죠. 근데 제 기준은 알잖아요. 제 기준은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은 뭘 배워야 단일 무술을 해야 뭔가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그럼 이제 그게 뭐 태권 동아리 회에서 활동하면서 태권 대학을 다니면 4년 다닐 거 아니야. 배우고 뭐 이제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배운 분들도 있겠지. 근데 뭐 그런 분들 해봐야 제가 볼 때는 10년 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 나름대로 원형을 잘 보존해서 뭔가 전파를 한 거죠. 맞죠?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쪽도 뭐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갈등이 있었다고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근데 어쨌든 제가 중학교 때 배운 전수관은 그 태권도 출신 그 7단 사범님께서 이제 신한선 선생님인가 송덕기 선생님한테 몇 년간 집체식으로 배우고 이제 허락을 받아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죠. 그것도 다 그분들 이야기니까 제가 직접 객관적으로 본 건 아니잖아. 본 건 아니니까. 그래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그걸 배웠다면, 고등학교 때 배웠나? 고1 때였나 그때가? 중학교가 아니고? 중학교가 아닌갑다. 고등학교 때인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전이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 그때 한 8살쯤에 이제 요 배워가지고는 혼자서 계속 하긴 했어요. 혼자서 계속 이제 공원이나 산소에 가서 혼자서 하고 막, 그 옛날에 단련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발 끝으로 목 울 때 찌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예전에 제가 그래서 대학교 딱 올라갔을 때는 제가 이제 발레리나들처럼 이렇게 발 안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걸었어요. 왜냐면 그 상태에서 높이 올라가지고 앞쪽으로 쭉 차는 그 발 차는 기법이 있거든요. 수련하는 거. 이게 많고 쓸데없는 거지, 그게. 뭐 아무 쓸모 없어요. 요즘에 운동화가 앞에가 얼마나 딱딱하게 잘 나오는데, 그 옛날에 집신 신고 할 때는 그게 뭔가 의미가 있었지. 맞잖아요. 그 제가 발이 그때는,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발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발가락 안쪽으로 모여서 여기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하여튼 발이 진짜 징그러웠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 그 대학교 때 태권 동아리 선배님, 이것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그 4학년 선배가 발을 보더니, 야 근데 이게
그렇게 무식하게 단련할 필요가 있을까 요즘에? 왜냐면 요즘에 구두랑 워커 이런 거 앞에가 딱딱하게 잘 나오잖아. 근데 뭐 굳이 발끝으로 서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연습하냐고. 나중에 이제 골병 들 것 같은데. 그 말에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그 말에 진짜 충격받았어요. 예.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이게 막 이 쳐가지고 막 이렇게 두껍게 되고 그게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나중에 다 골병 와요. 그게 뼈마다. 전 지금도 막 제가 그거를 이제 그때 충격받고는 그런 식으로 신체 단련하는 거 전혀 안 하거든요. 예, 엄청 섬세해지고 검도하고 나서는 더 이제 검도할 때 저희 선생님은 이 저기 검도인들이 신체 함부로 굴리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치고 때리고 이런 거 단련하는 거 되게 뭐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체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제 운동했던 것들이 지금 데미지가 막 온단 말이에요. 예, 몸이 쑤시고 아프다고. 그게 막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에 뭐 장비가 워낙 잘 나오는데 뭐 그잖아요. 어쨌든 그 논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태권 수련을 어릴 때 그 좀 이상하신 분한테 배우고 나서는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선생 제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훈수 뜨듯이 몇 마디 해주고 뭐 가르쳐주고 이런 거라서 그래서 이게 제 나름대로 그때 막 배우다 반 느낌이 너무 강했고 특히 이 호흡 쪽에 제가 막 숨이 탁탁 막히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이 나는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요거를 중심축으로 해서 계속 수련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40년이 넘어가잖아요. 제가 한 번도 수련을 쉬어본 적은 없어요. 군대에 있을 때도 명호부대에 있을 때도 제가 제 바로 위에 선임이 그런 그 무술 수련한 거 워낙 좋아하는 거 뭐 거기는 이제 뭐 그런 거 가지고 터치 전혀 안 하던 부대 그 당시에 90년대 때 분위기였기 때문에 뭐 제가 이등병 때도 그 제 운동하다 왔다는 얘기 듣고 막 고참들하고 같이 따로 막 그런 거 운동하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수련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이 손이 그때 아작이 나가지고 9개월 동안 딱 기부스 했을 때 말고는 제가 개인 수련을 거의 쉬어본 적은 없거든요. 40년 넘게. 근데 요걸 중심축으로 제가 이제 뭔가 확장을 시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검도를 했던 것도 그 당시 때 택견에서 견주기가 이 얘기를 하다가 넘었구나. 그 당시 때 이제 그런 협회들이 만들어지면서 제 대학교 때 이제 택견은 부드러운 무술, 뭐 부드러움이 강을 이긴다, 막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한 거야. 제가 볼 땐 전혀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배웠던 형태도 그렇고 무작스럽게 막 소나무 치고 막 신체 극한으로 단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극진가라데 개념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이에요. 제가 배웠던 그런 개념들이. 그러니까 신체를 극도로 단련시켜서 이제 위험한 순간에 그때는 뭐 룰이란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택견의 견주기 시합 있는 뭐 그런 이제 명절에 이런 시합 때 말고는 그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택견이. 그러니까 되게 거칠고 되게 위험해요. 이게 생각을 해봐. 종합격투기인데 보호장비 없이 서로 이제 치고받고 던지고 꺾고 한다? 그거 되게 위험하잖아요. 부상 위험도도 높고. 그래서 뭐 배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밀어찬다 이런 제가 볼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마케팅이에요. 그거는 진짜. 그래서 견주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대학교 때. 그 갈증이 되게 심했어요. 왜냐면 이게 혼자서 아무리 배운 기술들을 연습해봐야 실제로 이거를 막 스파링을 하면서 자기 걸로 체득을 안 시켜나가면 아무짝에 소용없거든요. 그럼 그냥 춤이에요, 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대안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예전에 뭐 중학교 때 그 복싱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복싱 했던 거 잠깐 아니면 뭐 저기 복싱이나 킥복싱 막 이거 찔끔찔끔 하는 거 이런 걸 해볼까 막 이러다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때 만약에 쿠도가 제가 이제 20살 때 쿠도가 만약에 그때 우리나라에 이렇게 활성화돼 있었으면 저는 분명히 쿠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쿠도를 지금까지 남아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왜냐면 그거는 이제 다양하게 다 확장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그건 없었어요. 그 극진가라데도 뭐 이제 극진가라데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안 좋게 생각했어. 뭐 최배달 선생님이 되게 유명하시긴 했지만 태권도가 있는데 왜 일본 걸 하냐 뭐 이러고 막 분위기 자체가 그때가 군사 독재 정권 때는 뭐 또 전두환 시대 때인가 또 그러니까 이제 뭐 상무기질 강하고 뭐 우리나라 게 좋다 이라고 항상 애국 마케팅이 심할 때였어요 그때.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안전하게 스파링을 많이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검도를 한 거거든. 이게. 그래서 검도를 한 거예요. 치고받고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제가 무도가로서 뭔가 이제 실력이 확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파링을 엄청 많이 해요. 검도는 제가 볼 때는 주짓수만큼 오히려 더 많이 스파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싱이나 킥복싱도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처럼 스파링을 많이 안 하더라고.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에 한 번, 뭐 스파링 데이 이래가지고, 뭐 스파링 하면은 회원들이 안 나온대. 그래가지고 뭐 스파링을 자주 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뭐 가만히 보니까. 근데 옛날엔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뭐 거의 스파링 위주로만 하듯이 그런 형태였는데. 어쨌든 검도하면서 그렇게 늘다가 제가 이제 검도 그만두고 이제 칼리 지도자로 활동한 지 한 9년 차, 이제 지금 10년 차 다 돼 가는데, 9년 차 넘어가는데, 이제 칼리를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제가. 맞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제가 배운 칼리가 이제 현대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전통적인 부분의 칼리도 있는데, 그 중에 한 유파가 제가 배운 태권이랑 너무 유사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션에서. 진짜로.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이 태권이 원래 맨손 무술이 아니라 무기술이구나. 무기술 체계라는 걸 이제 그때 깨닫기 시작하고. 왜냐면 활개지 그게 다 비슷하게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검도하다가 원래 이제 칼리를 제가 독학을 한 시점은 검도 10년 차 때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칼리라는 무술이 잘 알려지기 전이었어요, 그때가. 혼자서 이제 어떻게든 영상 구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서 이제 했는데 뭐 독학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국내 뭐 협회나 연맹 그런 데서 이제 지도자 과정 집체 교육 받으면서 이제 제대로 배워서 지도자 인정받고 한 게 이제 지금 9년 차인데 이수하고. 근데 뭐 그게 좀 뭔가 얘기가 많아요. 많아서 이제 뭐 이렇게 오픈 영상에서 하고 싶진 않고, 왜냐면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서로 간에 그때 입장이 달라서 그런 거니까. 근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항상 이게 메인이었거든요. 메인이었는데 칼리 이제 뭐 나이프, 그 다음에 이런 뭐 쿠보탄도 사실은 칼리의 전통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카람비토 전통 개념이 아니랬잖아요. 그거는 바나나 딸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손검. 그게 이제 예전에 검도 수련할 때 도검류 수련하던 거, 제가 독학으로 하던 거, 그 다음에 태권의 모션, 그 다음에 이게 칼리 지도자 과정 이수하고 제가 칼리 수련 모임 만들어서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한 9년 차 이러면 이게 막 믹싱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로가 막 조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버렸어. 완전히 섞였다고요. 섞여가지고 이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태권인지 칼리인지 아니면 뭐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막 완전히 뒤죽박죽 섞여버려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또 저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 본업 쪽이 이제 인적 자원 개발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니까 이게 막 해체한 다음에 조합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라브마가는 제가 정식으로 뭐 지도자 과정을 이수한 건 아닌데, 아까 말한 그 단짝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도 무술 수련 엄청 오래 했거든요. 그 친구랑 또 크라브마가 전체 전문가 과정 레벨까지 오픈되어 있는 영상을 구매해서 전부 다 또 그걸 또 이제 연구하고 뭐 이제 뭐 수련 또 계속 그 친구랑 또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지금 제 딸아이한테 가르쳐 주는 게 이게 지금 막 뒤죽박죽 섞였어요. 그래서 뭐 태권도 아니고 이거는 칼리도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제 딸아이한테는 지금 주짓수를 가르치는 건데, 주짓수도 이게 웃긴 게, 이게 도장에서 배우는 주짓수는 제가 도장에 계속 나가고 있는 거고 계속 갈 거예요. 스포츠 주짓수라고 뭐 실전 주짓수, 스포츠 주짓수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저는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스포츠 주짓수는 제가 지금 다니는 도장 계속 갈 거거든요. 갈 거고 계속 저는 수련할 거예요. 수련하는데 제 딸아이한테는 지금 도장에서 가르치는 전통 스포츠 주짓수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칼리라는 무술 안에 이제 맨손 상황일 때, 뒤 엉켰을 때 그라운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파난 투칸 뭐 이런 개념인데, 그게 이제 필리핀오 레슬링 이렇게도 표현해요. 필리핀오 레슬링에서 상대방이 도검류를 공격했을 때 이제 그라운드에서 이제 제압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게 이제 스파링 체계를 한번 집어넣자 해가지고 제가 주짓수를 연구하고 이제 또 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네.
주짓수는 지금 8년 차인데, 근데 그 전에 뭐 레슬링 좀 잠깐 맛보기로 한번 해보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정확한 우리가 학술적 명칭이라 해야 되나? 이거 명칭은 소드 레슬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유럽 때 이제 도검류로 공격했을 때 내가 이제 도검류가 파손이 되거나 어떻게 없을 때 도검류로 공격하는 사람을 이제 레슬링과 같은 그러니까 그라운드 기술로 제압하는 형태, 그게 소드 레슬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원형들이 칼리라는 무술 안에 파난 툭한 안에 그 영역에 그게 있는데, 칼리 하는 그쪽 현지 쪽도 그걸 그렇게 막 체계화해서 많이 하진 않아요. 왜냐면 도검 그러니까 나이프랑 이제 라탄 스테이크 바스톤 쪽에 더 집중하지. 그게 그 기술 체계가 또 광범위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스파링도 안 되는데 그걸 하겠어. 그러니까 좀 등한시하는 분위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꽂힌 거예요. 왜냐면 저는 태권이 중심축인데, 태권은 넘어뜨리는 것까지는 있는데 뒤에 엉켜서 넘어진 상태에서 막 관절을 복잡하게 꺾고 이런 건 없었거든요. 이제 한 방에 끝낸다 이런 개념이 더 가까웠지. 근데 그거를 이제 맛보기로 이제 한번 겪어보면서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매력적이고, 이거를 내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뭔가 체계화시키고 좀 더 보완하고 스파링 위주로 좀 변형시키면 좋겠다고 한 게, 이제 일단 내가 그라운드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이제 주짓수를 본격적으로 했단 말이야. 8년 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딸아이한테 가르쳐 주는 거는 전부 다 제가 수련했던 게 뒤죽박죽 딱 짬뽕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지금 오프라인 수련 모임을 멈춘 그 루트 컴뱃 시스템은, 거기다가 이제 제가 가르쳤던 이제 군 각 부대, 최고 특수부대 출신자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뭐 이렇게 이제 조언도 받고 해서 이제 이게 컴뱃 시스템 형태로 이제 뭐 도검류, 이게 총기 제외하고 이제 뭐 그런 도검류나 그 다음에 이제 맨손일 때, 그 다음에 요런 상황일 때 이제 그걸 이제 칼리라는 또 무술을 전부 다 해체해가지고 압축을 시켰어요. 압축을 시켜가지고 가르쳤는데, 그걸 이제 가르치다가 그 체계를 만들었거든요.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2어택, 그러니까 12가지 이제 공격과 방어 형태대로 만들고, 그게 이제 소드 레슬링 쪽으로 좀 더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전부 재구성하고 한 4년째인가 3년 동안 가르쳤어요. 오프라인 수련 모임 가르치다가 이제 전에 제가 그 영상 이제 오프라인 수련 모임 일단은 종료한다고 했잖아요. 하고 이제 딸아이는 지금 이제 2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갔거든요. 근데 딸아이한테 가르치는 게 이제 전부 다 짬뽕이 돼가지고, 이제 주짓수가 베이스인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막 뭐 크라브마가의 기법들 나오듯이, 그 뭐 크라브마가 전통 무술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막 여기저기서 따와가지고 짜집기를 한 거니까 그 기법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이건 사파피안이라고 칼리 안에 있는 동작이거든요. 크라브마가에서 하는 동작 있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막 짬뽕으로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짓수 관련된 기술 영상을 촬영할 수가 없어요. 그 전통적인 형태는 제가 잘 못하는데, 스포츠 주짓수, 그러니까 뭐 스포츠 주짓수로 굳이 분류를 하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부르는 하는데, 제가 이제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그리고 우리 도장에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거든요. 요번에 우리 도장에 그 여자 코치님이 팬이잖아요. 그 세계 4대 메이저 대회에서 어덜트 금메달 땄어요. 결국 국가대표기도 한데, 이 친구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봤나? 중학교 때부터 봤나? 우리 도장 막 생겼을 때 뭐 중학교 3학년이었나? 고등학교 1학년. 뭐 하여튼 어릴 때, 뭐 지금도 나이가 안 많은데, 우리 관장님도 국가대표 됐고, 그리고 또 괴물 한 명 더 있어요. 괴물 한 명, 코치 한 명 더 있고, 막 선수부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막 하여튼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취미로 하는 아저씨잖아요. 늙은 아저씨인데, 어쨌든 이건 주짓수를, 그거를 제가 그런 분들도 많고 막 넘쳐나는데 제가 뭐 영상을 찍겠어요. 저는 검도 관련된 이야기도 제가 이 영상 안에서 검도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 것도 되게 부끄럽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검도를 오래 한 것, 뭐 저희 선생님에 비하면 오래 한 것도 아니지만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제가 뭐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저는 어쨌든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운 거 중심축으로 저 혼자 그냥 계속 꾸준히 이렇게 수련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 주짓수 관련된 영상은 못 올려드리는데, 이제 뭐 그 이제 예를 들면 날붙이로 공격했을 때 주짓수와 같은 그라운드 기술로 뭔가 대응하는 거, 뭐 범죄 상황에서 위기 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저번 그 우리 오프라인 수련에서 가르친 거, 그 프로그램이 그지. 그걸로 이제 한 건데, 그게 이제 요 3번이랑 넘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는 게, 오프라인 수련 모임 안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아니면 뭐,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고민 중인 게, 사무실이 진짜 커요, 이게. 제가 지금 본업 쪽에서 필요한 공간은 이 3분의 1 공간인데, 이 오프라인 수련 모임, 우리 그때 당시 때 수련생들한테 제공해 주려고 뭐 무리하게 이걸 큰 데로 와가지고, 근데 저 혼자 이걸 비용을 거의 다 부담하다시피 하니까 계속 적자는 많이 났고, 근데 이제 오프라인 수련 모임이 그나마 있을 땐 그나마 적은 돈이라도 그 친구들이 시설 사용료로 낸 돈으로 이제 임대비를 어느 정도는 약간은 상쇄가 됐는데, 이제 딱 멈추니까 이게 지금 이 공간이 완전히 필요가 없는데 제가 혼자서 이제 이 임대료를 내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사무실을 지금 내년에 옮길까 생각 중인데, 정확한 건 아니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 오프라인 수련 모임을 일요일 날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 사무실을 유지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오프라인 수련 모임을 제가 이제 형태를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저는 재능 기부한다고 이제 무료로 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계속 발생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배웠던 제자들이 뭔가 잘못한 건 절대 아니고, 제가 상황을 그렇게 세팅하다 보니까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행동을 한 거지, 뭔가 잘못된 건 전혀 없어요. 잘못된 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영리 형태로 할지 비영리로 할지 이제 결국은 이건데, 한 영리로 하면은 한 달에 2주만 아니면 일주일만 한 번 일요일 날 2시간 집체 교육식으로 그 위기 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 만든 게 아까우니까, 그거를 이제 뭐 바스톤이라는 거는 이제 한 몽둥이 뭐 3단봉 크기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이프는 이제 미성년자는 안 될 거고, 그 업무상 필요한 사람들. 그 다음에 소드 레슬링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모의 상황 훈련 같은 거, 위기 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만약 영리 형태로 한다면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면 한 달에 두 번만 2시간씩 집체 교육식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대로 쭉쭉 진행하는 형태, 이제 단일 과정으로 쪼개서 하는 형태랑, 그 다음에 그냥 소드 레슬링을 이제 주짓수 스파링 기법이랑 믹싱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근데 레슬링이란 명칭이 사용하기가 힘든 게, 지금 여기 근처에 레슬링 체육관들이 많이 생겨나더라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전통적인 그런 올림픽 레슬링 개념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노기 주짓수에 가까워요, 개념 형태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소드 레슬링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뭐 비영리지만 수련 모임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은 이제 루터 컴뱃 주짓수 이래야 되나? 컴뱃 주짓수, 그러니까 이제 주짓수인데 도검류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호신용 셀프 디펜스적 관점의 어떤 주짓수 수련 모임으로 해야 되나? 이제 명칭 때문에 이게 애매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비영리로 진행을 하더라도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루터 컴뱃 주짓수 이라면 최소한 브라운 벨트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양심상 퍼플할 때 그럼 루터 컴뱃 주짓수에, 어쨌든 이게 주짓수라는 글이 들어가고, 물론 가르치는 내용은 전통적인 스포츠 주짓수 개념은 아니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계속 망설여. 이게 비영리지만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안을 놓고 지금 계속 갈팡질팡하면서 고민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먼저 프로그램 단위별로 진행을 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제가 나중에 언젠가는 브라운 벨트가 될 테니까, 브라운 벨트가 되면 비영리로 이제
일반인들 말고 이제 군인이나 경찰이나 아니면 뭐 정보 요원들이나 이제 업무상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만 좀 진짜 오래 좀 배울 분들만 모아놓고 이제 이번에 진짜 이렇게 되면 일반인들은 철저히 이제 배제하고 비영리는 이제 그렇게 업무상 필요한 분들한테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형태 대신에 이제 시설 사용료는 내야지. 그건 당연한 거고 힘대비 때문에 지금 손실을 난 내 수련하기도 바빠요. 이걸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이고. 근데 뭐 제가 뭐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저기 그때 몰라 그때 고수를 찾아서에 왔을 때 그때 나갔으면 조금 그나마 좀 유명해져서 이런 거 한다 하면 좀 몰릴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이제 꼴랑 이 채널 하나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시간 날 때만. 그러니까 뭐 이걸 하든 뭐 그렇게 많이 오겠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드는데 옛날에는 문의가 많긴 했어요. 코로나 전에는 많긴 했었는데 뭐 관계자분들이 막 단기간 와서 짧게라도 배우고 가고 뭐 이렇게 필요한 분들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민 중이고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 임대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사무실 이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몸살 나가지고 뭐 안에 별 것도 없는데도 어쨌든 지금 생각은 오프라인 수련 모임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전에 위기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은 이제는 무료로 뭐 이렇게 하는 건 안 하고 만약에 한다면 영리 형태로 금액대를 높여가지고 뭐 한 5명, 7명 정도만 모아놓고 이제 딱 2시간 집체교육식으로 그 테마별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 할지 아니면 그냥 딱 아예 예전처럼 그냥 비영리로 하는데 시설 사용료 뭐 한 9만 원 정도 내고 이제 한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컴뱃 주짓수 개념 그러니까 상대방이 도검류나 뭐 날붙이나 나이프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셀프 디펜스적 관점에서 주짓수 기술이 어떻게 변형돼서 이제 그게 이제 스파링상 어떤 식으로 훈련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수련 모임.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다 관계자들이 와야 돼요. 관계자들이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주짓수 관장님들이 오면 더 좋고, 그 이제 본인들 주짓수 체육관에서 셀프 디펜스적인 요소를 좀 가르쳐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관장님이 요즘에 보니까 국가대표 되고 나서 이제 주짓수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주짓수 기술 설명하면서 이게 만약에 이제 종합격투기라면 아니면 뭐, 위기 상황이라면 요 기술은 요렇게 좀 변형되면 좋을 것 같다 이러면서 얘기를 요새 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게 뭐 시합 나가서 우승하고 시합에서 결과 내고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냥 건강하게 그리고 내가 위기 상황에서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그러한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좀 셀프 디펜스적인 관점도 조금 풀어서 본인 하고 있는 종목에 풀어서 얘기해 주면 좋잖아. 그래서 비영리 수련 모임은 나중에 이제 만약에 한다 해도 지금 뭐 진짜 관장님들 뭐 킥복싱이나 종합격투기나 아니면 뭐 주짓수 관장님들 아니면은 진짜 업무상 군경찰 쪽에 업무상 필요하신 분들 하여튼 진짜 최소한도로 모아가지고 한 5명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그라운드 쪽으로 하는 거니까 한 5명에서 7명이 제일 좋아요. 그런 식으로 모아서 이제 수련 모임을 만드는 거죠. 수련 모임을 만들고 이제 기술 교류도 하는 거고 뭐 그런 형태고 요거는 이제 영리 형태고 위기 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 제가 순수하게 다 만든 거기 때문에 물론 이쪽에 뭐 컴뱃 주짓수 이런 개념도 제가 다 프로그램을 만든 거지만 주짓수 기술 체계는 워낙 광범위하게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훈련법을 차용해서 쓰는 거고 기술을 재해석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비영리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영리로. 뭐 택견 이런 택견은 뭐 제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 짬뽕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게 택견인지 칼인지 이쪽인지 주짓수인지 뭔지 막 다 섞여버렸어요. 원형 그대로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전에 배운 그 예법 형식이 그대로 전수될 수 있게 뭐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제가 막 뒤섞여진 것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법의 수련 형태가 되게 무적스러워요. 그게 무적스럽단 말이에요. 신체를 극한으로 단련하고 근데 그게 내 신체를 학대하는 거라니까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무술도 문화의 일종이고 그 현대 시대상과 생활 양식에 따라서 무술도 적응하고 바뀌고 진화해야 되는 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생각에는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